차트는 많은 상승과 하락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시가와 종가, 중심값이 중요한 가격대가 되어야 하는 구간에서 발생된 캔들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28일에 NS라는 종목을 차트로 공부를 해봤고 여러가지 글을 적으면서 이렇게 공유를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미있게 봤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공유를 했던 종목이고 이날이죠. 사거래일 조정이 나오고 상승을 보였었지만 우선 이 캔들을 중요하게 봤었던 이유는 종가가 꼬리를 다 장악하지 못했지만 캔들의 시가, 종가 부근은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좋게 봤던 종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종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중심값도 깨버린 종목이죠. 하지만 이탈을 하고 빠르게 반등을 해주었고 시가까지 조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눌림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이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캔들을 해석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거래량을 추가한다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상승의 구간을 찾을 수도 있고 하락의 구간도 일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매물대를 만들었던 구간에서 여기서 저점을 찍고 금일이 이 구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 구간을 해석을 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던 종목이었지만 여기서 저점을 깨버렸죠. 하지만 다시 여기에 본전을 준 캔들이 나왔고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다시 윗꼬리를 달고 과거 매물대를 일부 소화했다는 뜻이겠죠. 이 캔들을 저는 조금 더 유심히 본 캔들입니다. 그 이유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였고 다시 눌렀으나 다시 한번 여기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갭 상승을 하고 다시 이탈을 시켜버렸고 여기 이탈을 시켜버렸지만 빠르게 과거 매물대까지 꼬리로 일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구간에서 돌파를 했었던 캔들의 시가 그리고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캔들의 종가 의미 있는 가격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중요한 캔들이 발생을 했고 그 가격을 이탈시켜 버렸을 때는 여기는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저항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저항이 있었고 수차례 돌파를 하려는 캔들들이 차트에 그려졌을 때 돌파를 한 양봉이 발생했을 때 의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의 중심값 반등을 주었던 구간이죠. 여기 캔들도 중요한 가격대가 됐었어야 했던 구간이지만 과거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캔들을 찾을 수 있다면 여기에 중심값에 대한 캔들이 관여를 했고 최근에도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중심값 지지를 받는 캔들이 나온다면 도전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단기적 매매를 하기 위해서 스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크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구간만 해석을 할 수 있고 현재 여기를 분석했을 때 과거에 어떠한 그림들이 그려졌던 모양을 찾아보고 그런 구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캔들이 있을 때 그 캔들의 시가, 종가, 중심값에 관여한 캔들이 발생했을 때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크게 펼쳐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캔들이 발생을 했다면 그 캔들을 의미있게 볼 수 있는 공부가 되었다면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없던 구간에서 거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 캔들을 하나로 보았을 때 대략적인 중심값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캔들이 있고 이탈을 해버렸지만 다시 힘이 들어왔죠. 이 캔들을 의미있게 볼 수 있다면 이 캔들 시가의 손절을 잡고 목표가를 아주 단순한 전고점 부근까지 잡고 가는 겁니다. 종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약 10% 정도의 단기적인 수익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과거 차트를 공부하면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중심값을 그어 보았을 때 중심값에 관여한 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이탈을 시켜버렸지만 지속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시킨 후 다시 반등을 했던 구간이 나온다면 저항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소화를 했고 강한 힘을 보였습니다. 이 캔들의 시가를 재돌파한 다음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었죠. 작은 매물대를 만들고 여기서 돌파한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과거 차트를 보게 된다면 여기서 힘이 들어왔죠. 이렇게 매물대 구간을 돌파한 양봉이 발생하고 그 다음 거래일도 상승을 했습니다. 돌파 후 눌림 구간이 발생했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힘이 들어왔던 캔들이 있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전일 대비 800%의 거래량을 터뜨린 종목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캔들의 시가 손절을 잡고 종가 매수를 하든 목표가는 종고점까지 보면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는 꽤 큰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종가 양봉 돌파를 했을 때 매도를 했었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도 이 캔들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 캔들의 시가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지 않았죠.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종가는 이 캔들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구간에서의 시가, 중심가, 종가는 의미있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발생했고 그런 양봉 캔들의 시가를 어떻게 해서든 지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깨지 않으려고 했던 구간이 있다면 여기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었던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상승 후 조정, 거래량이 붙지 않았죠. 좋은 신호가 있었던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이 보였다 하더라도 이 시가를 이탈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발생된 양봉 캔들이 힘이 붙어 있다면 유심히 봐도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물대 상단을 돌파한 양봉이거나 꽤 긴 횡보 구간에서 돌파한 양봉이 발생했을 때 이 양봉을 중요하게 볼 수 있고 이런 큰 박스 안에서 더 의미 있는 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캔들을 찾을 수 있고 공부가 되어 있다면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하락장인 시장이어도 수익은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 정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공부는 있기 때문에 하락장도 피하지 않고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